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카테고리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이산형 데이터라고 하죠. 숫자처럼 연속형 데이터가 아니라 뭐 0부터 99처럼 0.1 뭐 이런 숫자형 데이터가 아니라 카테고리로 나눠진 이런 그린 블루, 뭐 색깔을 입력하라고 했는데 그린 블루 옐로우라고 하든가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대학생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컬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죠. 뭐 남자, 여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근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원핫 인코딩이라는 기법이에요. 원핫 인코딩이 뭐냐면 요것들을 각각 벡터 스페이스, 뭐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면 좀 어렵고 그냥 값이 하나, 둘, 세 개니까 셋으로 묶었을 때 값의 종류가 세 개니까 세 개 사이즈가 있는 벡터 공간 안에 인덱스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린 1번, 0번, 블루 1번, 옐로 2번 이래서 그린일 때는 1, 0, 0, 블루일 때는 0, 1, 0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고요. 실제 데이터의 셋의 크기만큼 바이너리 인덱스를 만들어 가지고 바이너리 피처들을 만들어서 그 인덱스별로 1과 0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핫 인코딩 기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원활인 코딩을 쓰는 거는 뭐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간단하게 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엣지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여기 보면 컬러에 레드 블루가 있죠. 레드 블루가 있는데 이걸 이제 원활 인코딩으로 바꿔주면 판다스에서 원활 인코딩으로 바꿔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getDumies라는 걸 쓰는 거예요. 쓴 다음에 pd getDumies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주면 데이터 중에서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건 이런 식으로 컬러 블루, 컬러 레드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드 인코딩을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getDumies를 쓰는데 엣지의 컬러, 그러니까 컬러 데이터 자체를 이제 getDumies 시리즈 데이터 형태로 넣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하나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가로가루를 넣어주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들어가서 컬러에 블루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이제 getDumies를 써서 이렇게 바로 넣어주는 굉장히 무식한 방법인데 이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자, 간단하게 코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엣지를 생성을 해서요. 데이터 엣지를 이렇게 생성을 하면 뭐 데이터 프레임을 계속 우리가 CSV 같은 걸로 읽어와서 그런데 이렇게 생성해도 데이터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엣지에서 소스 보이시고 컬러가 이렇게 보이는데 getDumies를 넣는 거죠. 지금 보시면 다른 데이터들은 다 숫자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엣지 데이터를 보셨을 때 자, 엣지 데이터를 데이터 타입으로 이렇게 찍어 보셨을 때 다른 데이터는 다 인테저 타입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요. 컬러만 오브젝트 타입이죠. 그래서 엣지의 컬러만 이렇게 돼 있고 getDumies를 넣어주면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만 원하드 인코딩으로 변형을 시켜줍니다. getDumies라는 함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뭐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엣지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넣어주면 시리즈 데이터야. 시리즈 데이터도 역시 getDumies로 들어갔을 때는 요 위에 딴 이름이 없고 밸류의 값들이 컬럼명이 돼서 이런 식으로 아웃풋이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로가로를 하면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정도. 데이터 프레임으로 들어가면 위와 같이 컬러 블루 레드가 컬러의 블루, 컬러의 레드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명 다음에 속성에 있는 값, 속성이 아니죠. 그 밸류의 값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컬럼명을 새롭게 만들어 준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써보면 이렇게 많이 돼요. 예를 들면 웨이트 딕트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웹이나 딕트 타입으로 리플레이스를 좀 배웠는데 그걸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 딕트를 생각해보면 웨이트가 3, 4, 5잖아요. 3, 4, 5를 우리가 원하드 인코딩 이게 사실 웨이트가 3, 4, 5지만 이 3, 4, 5는 인테저 타입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생각을 해보면 웨이트가 3, 4, 5기 때문에 이건 사이즈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다? 그렇죠. 숫자가 아니라 일종의 문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로 우리가 처리하면 안 되고 오브젝트 타입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엣지의 웨이트 값을 맵을 시켜주고 딕트 타입으로 맵을 시켜줘서 3은 M으로 4는 L로 그 다음에 5는 X라지로 바꿔주고 요 값을 새롭게 엣지의 웨이트 사인이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컬럼을 만들어줘서 이 오디널리 데이터를 원하드 인코딩을 시켜줄 수 있어요. 역시 이런 방법으로 만든 다음에 엣지를 넣은 다음에
게다 원하는 코딩을 만들어주고 매트릭스를 찍어주면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 4, 5를 해주고 엣지를 찍어주면 이렇게 MXL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원하는 코딩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찍어주면 MLX, XL, X라지 별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이런 거를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웨이트 사인으로 넣어가지고 웨이트 사인으로 넣고 지금 이제 우리가 엣지를 다시 만들었는데 다시 엣지를 처음부터 불러와가지고 엣지를 처음부터 불러와서 웨이트 엣지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고 웨이트 사인으로 그래서 웨이트 사인이라고 하는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건데 요거를 이제 집어넣고 싶을 때도 있죠. 요거를 기존의 엣지랑 이렇게 합치고 싶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뭐를 쓰든 상관없는데 요거랑 요거를 합치고 싶을 때는 뭘 쓰면 되죠? 네, 그죠? 여러분들이 안 까먹었다면 PD 콩캣으로 이 두 개 값을 합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오브젝트를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합칠 수가 있다는 것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PD 콩캣 두 개의 값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컬럼을 기준으로 합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 없는 게 웨이트랑 웨이트 사인은 필요가 없죠. 이런 거는 이제 드랍을 시켜 주셔도 되고 요거를 이제 하나의 넘파이로 뽑기에는 에즈 매트릭스나 아니면 지금 밸류즈 같은 걸로 뽑으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아직 변형이 안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에즈 매트릭스나 밸류즈 같은 경우로 뽑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데이터를 이제 변형을 해준 다음에 다시 매트릭스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보여드리긴 해야 되니까 그냥 pd get dummies에 이렇게 넣어줘서 이렇게 나왔으면 요거에서 values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numPy 형태로 이 하나 튜플이 한 줄 한 줄이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전략으로는 사실 데이터 바이닝인데요.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우리가 구간 데이터, 인테저 데이터라 가지고 막 연속적으로 했는데 이걸 구간을 나눠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사실은 체형이라든가 어떤 몸무게의 값 자체를 넣기보다는 몸무게의 구간을 나눠서 값을 넣고 싶을 때도 있겠죠. 이런 걸 우리가 바이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바이닝 기법도 쓸 수가 있습니다. 바이닝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equal wids에서 넓이를 같은 크기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총 있으면 0에서 4까지, 0부터 10까지, 10부터 20까지, 20부터 30까지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서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equal frequency. 그래서 동일하게 3개씩 이렇게 샘플을 3개씩 묶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요걸 기준으로요. 요걸 기준으로 0에서 10, 10에서 20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3개씩 묶기 위해서 0, 12, 그 다음에 16, 18, 24, 26, 18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이닝 기법들이 있는데 역시 바이닝도 파이썬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데이터가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 데이터 그대로 우리가 돌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 앞에서 이제 원하는 코딩을 시켜주고 이건 네임이니까 드랍을 시켜주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원하는 코딩을 시켜주고 요거 같은 경우는 너무 데이터가 많으니까 요거는 바이닝을 시켜줘서 카테고리한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건 pdcut이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요걸 쓰려면 어떻게 해주냐면 바인즈라고 해서 구간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서 0에서 25까지, 25에서 50까지, 50에서 75까지, 75에서 100 이거 값에 대해서 밸류 값에 대한 구간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구간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0에서 25는 low, 25에서 50까지는 OK, 50에서 75까지는 good, 75에서 100까지는 great 이런 식으로 구간에 이름을 붙여주고 pdcut이라고 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 시리즈 데이터를 넣고요. 그 다음에 구간 값을 넣어주고 라벨 값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카테고리라고 찍어주면 이렇게 시리즈 형태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카테고리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게 뭘로 바뀌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getDummies를 사용해서 원하는 코딩 기법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하는 것을 한번 보면요.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포스트 코, 테스트 코를 넣어주고, 아까 우리가 빈즈랑 라벨즈를 찍어줬으니 이렇게 해준 다음에,
밸류 카테고리에 카테고리즈에 요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밸류 카운트를 해주면 이 각각의 구간별로 오브젝트 타입 밸류별로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 스코어를 그대로 넣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빈으로 나눠가지고 또는 둘 다 넣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넣고 이것도 인풋 피처로 넣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코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코드를 보시면 먼저 데이터를 생성을 해 주시고요. 네, 데이터를 생성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간을 나눠주는 거예요. 구간을 나눠줘가지고 PD컷이라는 것을 쓰면은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지금 앞에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PD컷을 써주면 이런 식으로 시리즈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생성한 것을 시리즈 데이터에 넣지 말고 요거처럼 데이터 프레임에 꽂아 넣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의 값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테고리 데이터에 넣어주면 요 각각의 값들이 얼마나 생성됐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시면 여기 밑에 카테고리 값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뭐 요거를 가지고 뭐 생각을 해보면 사실 레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잖아요. 레인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으니까 날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이터들은 필요할 것 같으니까 pd get dummies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전체 데이터를 전부 다 원하드 인코딩 기법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인코딩을 할 때, 라벨 인코딩을 할 때, 그러니까 원하드 인코딩을 할 때 우리가 판다스만 썼는데요. 사실 우리가 앞으로 쓸 데이터 변형,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머신러닝 패키지는 사이킹런이라는 패키지를 써요. 근데 사이킹런에는 이런 전처리를 하는 다양한 모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리프로세싱이라는 모듈이 있는데 이 프리프로세싱 패키지를 사용해서 라벨이나 원하드 인코딩을 지원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요거를 좀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요, 데이터를 이제 에즈 매트릭스로 뽑은 다음에 매트릭스 데이터를 이렇게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를 뭐 그대로 쓰지 말고 일단 카피를 해줘요. 그래서 새롭게 이 카피를 해준다는 의미 잘 아시죠? 메모리 공간에서 이 메모리 공간에 다른 메모리 공간에 요 메모리 공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복사를 하는 경우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사이킹런에 있는 프리프로세싱이라는 모듈을 만들어줬는데 요게 중요한 게 처음에 라벨 인코더라는 걸 만들어줘요. 라벨 인코더. 요거는 어떤 판이에요. 모판이 되는 거예요. 이 판에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로우 이그젠플에 전체 데이터의 0번째 컬럼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 나와서 피팅을 시켜줘요. 이걸 해주면 이제 변형을 시켜주는 어떤 거냐면 함수 같은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 변형을 시켜주는데 이걸 왜 만들어줘야 되냐면 우리가 값을 여기 보면 이 0번째 데이터가 나이트혹이나 뭐 이런 데이터들이었는데 요 데이터들이 사실은 변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0번째 로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나이트혹도 있을 거고 무슨 스카우터도 있을 거고 뭐 보이스카우트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쳐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요 데이터에 대해서 인덱스를 이 핏을 통해서 생성을 해준다고요. 그럼 얘는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인덱스를 생성해줘서 원하드 인코딩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L이 요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트랜스폼을 시켜주는 거죠. 일단은 이 인덱스 번호를 여기서는 인덱스 번호만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 인덱스 번호만 생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로우 이그젠플 데이터를 라벨링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를 넣어주면 이 데이터를 이 인덱스를 생성한 걸 기준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우긴 했어요.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주고 그 모델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는 게 바로 우리가 머신러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해서 모델을 만들어줄 때 바로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LE핏을 통해서 기준을 만들어주고 이 뉴 데이터가 이 모델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기존에 만든 이 기준에 따라서 이 모델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L이라는 거는 저장이 그대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장이 돼서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요 통로, 요 함수를 통해서 그거에 따른 인덱스를 부여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함수를 만든다면 이 인덱스가 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모델에 들어갈 때 기존에랑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랑 다른 입력 값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의 값들을 라벨 인코딩을 해줄 때 원하드 인코딩을 해줄 때 인덱스의 값들을 이렇게 유지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핏을 시켜주고 요것을 트랜스폼 시켜주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물론 핏 트랜스폼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핏을 시켜주고 트랜스폼을 시켜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핏을 시켜주는 거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주는 거, 인덱스를 만들어주는 거고, 트랜스폼은 그 함수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변형시켜주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앞에 내용 내용들을 뭐 주저리 써놨는데, 뭐 라벨 인코더는 핏과 트랜스폼으로 가정이 나눠져 있고,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할 때는 라벨링의 규칙이 그대로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핏은 규칙, 아까 얘기했던 인덱스를 생성하는 과정, 요거는 인덱스를 생성하는 과정이고, 트랜스폼은 그 인덱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변형시켜주는 과정이다. 변형시켜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핏을 통해서 규칙이 생성된 후에 라벨 인코더로 따로 저장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할 경우에 이 규칙에 따라서 변형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정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 시스템을 쓰실 때는 요 프리프로세싱 라벨 인코더 이 클래스죠. 이 클래스들을 피크라 시켜가지고 호출을 해야 돼요.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이런 걸 피크라 시켜서 인덱스로 변형해주는 규칙이 해당하는 이 라벨 인코더라고 하는 클래스를 피크라 시켜서 써줘야 된다는 거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코드를 돌려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생성을 했고, 복사를 시켜서 데이터에 넣었고요. 이제 여기 먼저 L이라는 것을 생성을 시켰죠. 이렇게 L이라는 라벨 인코더. 라벨 인코더는 워드 인코더랑 조금 다른 거예요. 아까 저희가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 라벨 인코더는 말 그대로 이 라벨 순대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트메어는 인덱스가 0번이야, 뭐뭐는 1번이야, 2번이야 이렇게 찍어주는 거고요. 먼저 L이 핏부터 시켜주는 거죠. 핏을 시켜주기 위해서 0번째 값부터 한번 보면, 0번째 값은 이제 나이트혹, 드래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걸 먼저 피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팅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LE를 보는 거죠. LE를 보면은 뭐가 바뀌었나 싶겠지만, LE 점 한 다음에 클래시즈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이렇게 드래곤, 나이트혹, 그 다음에 스카우트라는 값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알게 되면 이게 인덱스가 0, 1, 2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겠죠. 이게 드래곤을 이제 0이라고 부르고, 나이트혹을 1이라고 부르고, 스카우트를 2라고 부르겠다라는 것을 규칙이 생성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이 생성된 다음에 트랜스폼을 시켜주면 그 규칙에 따라서 여기 나이트혹 0, 1, 2로 규칙을 해줬으니까 나이트혹은 1, 1, 1, 1, 드래곤은 0이죠. 0, 0, 0, 0, 스카웃은 2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트랜스폼을 해서 데이터 0번째 이렇게 할당을 해줘가지고 데이터를 바꿔주는 이런 기법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사용해 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라벨 컬럼이라는 게 있죠. 라벨 컬럼이라는 게 있어서 아까 보시면 0, 1, 2, 5의 데이터가 그 앞에 데이터의 라벨 컬럼들이 요것들이 이제 라벨로 어떤 카테고리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카테고리 데이터별로 라벨 인코더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라벨 인코더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첫 번째 라벨 인코더를 만든 다음에 이번에 컬럼 인덱스가 처음에 0이 들어가겠죠. 라벨 컬럼즈에는 0, 1, 2, 5가 들어가 있으니까 0번이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피팅을 시켜주고, 데이터를 변형시켜 준 다음에 LE 트랜스폼을 변형시켜 준 다음에 데이터에 해당 번호의 값을 변경을 시켜주고요. 라벨 인코더 자체는 라벨 인코더 리스트라는 곳에 어펜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기존 라벨 인코더를 어펜드를 시켜준 다음에 넣은 다음에 이제 삭제를 시켜주는 거죠. 삭제를 시켜줘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변형한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데이터가 들어온 거는, 요거는 이제 3번까지의 데이터고, 새롭게 데이터가 들어온 거는 기존에 있던 라벨 인코더를 호출을 해가지고 변형을 시켜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변형했던 규칙들은 그대로 이 오브젝트를 그대로 딴 데 어딘가에, 여기는 뭐 어펜드를 시켜주지만 실제로는 이제 피클 형태로 많이 저장을 하겠죠. 피클 형태로 저장한 다음에 새롭게 들어온 데이터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 데이터를 만져보면은 이걸 꼭 변경하는 규칙 같은 것은 저장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원하드 인코딩입니다. 우리가 getDummies를 써서 아까 원하드 인코딩을 썼는데, 이렇게 원하드 인코딩을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메릭 라벨링으로 완료된 데이터에 원하드 인코딩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간단해요. 그래서 데이터는 근데 이제 원 디멘셔널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투 디멘셔널로 넣어주지 말고 원 디멘셔널로 넣어줘야지 에러가 안 뜨기 때문에 이제 원 디멘셔널로 넣어주고 그것을 이제 투 디멘셔널로 바꿔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한번 데이터를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프리프로세싱 모듈, 사이킹런의 프리프로세싱 모듈을 부른 다음에 원하드 인코더를 부릅니다. 원하드 인코더를 부르고 뭐 데이터의 0번째 리쉐입이 뭔지부터 일단 한번 확인을 하셔야겠죠.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원하드 인코딩 값이 이런 식으로 이제 1111100 라벨 인코더로 이렇게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사이킹런의 원하드 인코딩은 반드시 숫자 형태로 들어가지 원하드 인코딩입니다.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그 원 디멘션이 아니라 투 디멘션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투 디멘션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죠. 원하드 인코딩의 규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여러 가지 값들을 좀 찍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m 밸류는 넘버 오브 밸류, 넘버 오브 밸류가 3개라는 거죠. 넘버 오브 밸류가 몇 개라든가 아니면 자, 액티브 피처즈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3개의 값이 존재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드 인코딩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기법으로 이거 원 디멘션으로 하면 워닝이 뜰 거예요. 아마 똑같은 기법으로 이렇게 투 디멘셔널 형태로 1111000022 이렇게 해주면 얘가 트랜스포머 시켜주면서 원하드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앞서 숙제를 한번 제출을 했을 건데 넘파이 숙제를 제출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데이터를 투 디멘션으로 되어 있던 거를 원화수로 이렇게 많이 바꿔주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를 쓰는가에 좀 따라 다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사실 get더미즈 쓰면 편하잖아요. get더미즈 쓰면 편한데 get더미즈는 여러분께서 이게 데이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 많이 쓰게 됐고 실제로 이제 분석을 다 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데이터가 이 모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모델로 가기까지의 데이터를 변형하는 규칙들을 좀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규칙들, 원하드 인코더 같은 이런 규칙들의 데이터를 피크라 시켜가지고 여기에 이제 피크를 넣는 거죠.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하는 모듈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프리프로세싱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규칙들을 좀 원하드 인코딩이나 아까 배웠던 라벨 인코더를 다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